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입지가 아주 좋은 주상복합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분양 면적이 56평 그리고 계획 면적이 50평인 꽤 큰 사이즈의 집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 살아가시냐, 아주 멋진 남성분과 아직 애기 포메라이언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실 집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전에도 인테리어를 경험을 좀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때 할 때 소위 말하는 비싼 재료들, 천연석 많이 사용해 보셨는데 막상 이제 살아보시니까 생활적으로 좀 불편한 게 많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무아공간에서 비교적 최근에 올라간 영상이죠. 부엌 아파트 리모델링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인상 깊었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마감재나 보여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나 이 집에서 살아갈 가족들의 기능과 필요에 의거한 구조와 재료 선택 그리고 이 밸런스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하이엔드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 무아공간의 철학에 좀 동의가 되셔서 저희와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을 닮은 멋진 공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간을 좀 옮겨 다니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주상복합의 이제 V자형 구조이다 보니까 사각형이 V자로 만나서 아랫부분에 삼각형 형태의 코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현관도 삼각형 형태의 코어가 있어서 공간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진 건 둘째 치고 현관 쪽에 기계실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수도 계량기라든지 분자랑 같은 것도 또 모여 있겠죠. 자연스럽게 코어 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검은색이 흑경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두운 느낌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제 고객님께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 도는 부분에 하부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역자로 된 하부장이다 보니까 상단이 비어 있겠죠. 사실 이런 형태적 어휘가 잘 사용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이기도 한데 우리 가족분들은 중문도 없는데 현관과 우리 집 내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으로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 게 현관의 면에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생긴 다각형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모호하고 사선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 우리 집 복도로 들어서면은 뭔가가 정면으로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고불고불하게 끊어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고객님한테는 시각 정보가 많아서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와 불편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도 블랙탄 뽀베를 키우고 있는데 애기 때 진짜 예쁘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 몇 달 안 된 강아지가 있으니 소리에 문제도 있고 얘가 집 나가면 안 되니까 중문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있으셨고요.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신발을 모으시는 취미가 계신데 이게 100켤레 정도를 갖고 계시대요. 두 번째는 강아지 애견용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주 장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대용량으로 한 번에 사다 놓고 그걸 꺼내 쓰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현관 옆방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효용이 있게 전체를 좀 재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 우리 고객님께서 대용량 물건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측면에 이게 구조가 모호했던 측면 하부장과 또 반대편 작은 방을 우리가 새롭게 구조를 만들면서 현관에 큰 창고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구성이 좀 재밌는데요. 얘를 폴딩 도어 형태라서 쭉 열면은 입구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고 측면에 문을 활짝 열고 나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장을 만들었더니 기역자 형태의 팬트리장 구조와 뒷면에 이런 선반장이 있다 보니까 구성이 좀 재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려될 때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바닥에 있는 현관 턱을 쭉 밀고 나가서 굳이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도 현관의 창고를 편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살짝 열어서 자주 쓰는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올려두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 형태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우드 패널의 느낌을 좀 줬잖아요. 그리고 현관은 우리 집에 이런 인트로 같은 역할을 주기 때문에 이 토렌 매너가 집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저는 이 복도 공간에 서 있는데요. 이전 모습부터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낮은 장을 따라 쭉 오면은 지금 서 있는 이곳도 벽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꺾인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오다 보면은 왼쪽편에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또 맞은편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였죠. 사실은 이 집 크기가 작지 않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사선으로 꺾여 있는 데다가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와서 작은 방 두 개와 또 막혀 있는 주방을
지나서 공용부를 맞이하다 보니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거의 모든 플래닝을 스터디를 다 해봤는데 사선의 원리, 사선의 의미, 사선 같은 공간들이 주거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모듈의 건축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선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정리해 나가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선택한 방법은 기존에 들어왔을 때 꺾여있던 이 벽체를 좀 과감하게 구조 변경을 하고 이 복도 자체를 좀 확 개방감 있게 만드는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퀀스를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바로 공용부가 한 번에 보일 수도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고 이제 사선을 받아들이자고 하니 골목길처럼 복잡한 데다가 답답한 부분밖에 없어서 복도를 화끈하게 펼치고 정면에 보였던 이 삼각형 부분을 한쪽을 스퀘어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쪽에 삼각형 공간은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얘를 쓰려고 하는 순간 공간이 다 깨져 버립니다. 과감하게 쓸 수 없는 이런 둔각 형태의 기하학들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면 공간 같은 이런 것들은 기능 공간으로 내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면에 수납장을 또 사각형 형태로 딱 만들었더니 틈새 수납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장면 제가 앞서 현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슬라이딩도 어디서 보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관에 있는 저 조문과 같은 패턴입니다. 출입구를 바꾸고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런 대칭 구조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고객님께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김한기 작가님의 여름이라고 하는 판화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팬트리의 위치와 구조를 전혀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가운데 작품을 좀 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더니 중문이라고 하는 것과 작품들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에서 한 장면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용부로 들어갈 텐데요. 이 멋진 공간은 제가 빨리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너무 멋지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은 차폐형 주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뭔가 좀 개방감 있거나 보여야 되는데 맞은편에는 작은 방이 있어서 작은 방 벽체와 출입문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사각형 형태의 주방 옆에 오각형 형태의 보조주방이 딸려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보조주방도 기존에는 잘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가전의 크기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분께서는 어떤 필요와 불편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멋있었는데 혼자 사시는데 요리도 굉장히 잘 하신대요. 아일랜드가 크면 재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늘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께서는 나는 혼자 보통 요리를 하기 때문에 주방 자체가 차폐형일 필요가 없다. 나는 좀 개방됐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셨고요. 이 주방이 공용부와 좀 면할 수 있는 개방감이 있는 그런 대면형 구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런 불편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공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슬라이딩도 밖으로 있었던 이 작은 방의 기능이 굳이 필요가 없고 확장을 해도 되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싹 철거하고 났더니 뭐가 남았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정말 큰 구조 기둥이 있는데 저희는 이 구조 기둥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일랜드 위치를 조닝을 했고요.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가 들어섰을 때 대면에 키 큰 장을 좀 받아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 큰 장의 기둥과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배면으로 왔어요. 굉장히 넓어졌죠.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 구조 기둥에 벽체가 있었고 그 벽체 앞으로 냉장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구조 기둥을 기점으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의미겠죠. 저희가 이 벽도 과감하게 철거를 했어요. 왜냐?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환동성을 했을 때 굉장히 효용이 좋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사실 좀 과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저도 이 정도 크기의 아일랜드는 진짜 오랜만에 볼 정도로 큰 사이즈거든요. 이런 배면이 파워풀하게 딱 받아줘야 얘가 살아요. 저희는 같은 재료를 밀고 베이스를 만드는 선택을 했죠. 기존의 원래 구조를 우리가 이 순환동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아마 5300 정도에서 딱 끊어졌을 겁니다. 이 냉장고 끝선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바라봤더니 7300 정도 되는 아주 큰 배면이 만들어져서 육중한 기둥과 대형 아일랜드를 충분히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단단한 베이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가 무화공간에서 만들었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지금 3900 정도이고 이 앞뒤 깊이가 1500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죠. 자동차만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나가면 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싱크대는 포스터 제품이고요. 가스 쿡탑이 있는데 이 제품 역시 포스터의 제품입니다. 재밌죠? 보통 요즘 이제 전기 인덕션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사실 이렇게 이 웍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불맛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이런 가스 쿡탑은 가스 관로의 인입이 어디로 되는지 그리고 이 가스 밸브가 어디서 어떻게 노출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하단에 이런 아이 오픈은 구조
구조로 만들어서 얘를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밸브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좀 너무 미학적으로 좀 못생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법적 기준 안에서 잘 안 보이게 위치를 잡아주면 점검도 가능하고 후반 검사는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겁내지 마시고 관할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도면을 좀 주고받고 그렇게 의견을 듣고 수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 프라이팬을 눕혀서 보관하는 게 얼마나 현타하고 힘든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를 그때 적용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이걸 적용하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내경 사이즈의 높이가 350 이상이 나오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수납이 돼야 될 이런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에 맞춰서 했더니 정말 생활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회사 지하 2층에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연구나 이런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완전 공사판이거든요. 맨날 뜯고 부시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얻어낸 이런 생활의 불편을 계산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 자축으로는 저희가 홈바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이런 홈바 같은 것들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주방에 사용되었던 이런 우드 패턴의 자재로 같은 톤으로 표현을 했더니 공간이 하나로 연결감 있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 옆에 슬라이드 요 간살도가 있는데요. 다행도시로 가기 위한 출입문입니다. 얘를 열었을 때는 노출되다 보니까 홈바가 살짝 가렸다가 또 덮였다가 그런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 안쪽에는 지금 저희가 새롭게 조성한 다행도실이 있는데요. 기존 구조는 제가 오각형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삼각형 공간을 따라서 상하부장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사실 문 열리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대대적으로 좀 철거를 한 다음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유리 장식장 없애버리고 다행도실 공간을 복도 유리 장식장 쪽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 공간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생기고요. 두 번째, 오각형 형태의 이 보조주방 자체가 소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측면에 있는 벽을 따라 좀 깨끗하게 키 큰 장들과 보조주방을 쓸 수 있도록 김치냉장고, 그리고 우리 조그만 애벌 빨래나 작은 빨래, 그리고 워시타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옆에는 또 키 큰 장들이 좀 명확하게 위치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다행도실의 목적에 필요한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덜 꺾여 있는 면에는 키 큰 기물들과 장으로 꽉 채워서 기능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찌글찌글한 공간들은 차라리 한쪽 섹션에다가 분리수거를 놓고, 그리고 저희가 또 뭘 만들었을까? 순환 동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저기서 분리수거를 챙겨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바로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공룡부도 기존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 작은 방을 철거를 하고 확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벽체의 선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방이 크지 않았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작은 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문 높이가 공룡부의 창문과 방의 창문의 턱 높이가 달라요. 이걸 풀어내려고 조금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일단은 방을 트고 놨더니 퍼즐처럼 이어지죠. 주방 정면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개방감이 있으면 좋겠다. 방이었던 전용부가 공용부로 넘어오려면 이 방이 없어져야 되고, 얘가 없어지니까 이 앞에 이제 기능이 형성이 되는데 정말 넓어졌죠. 우리 고객님의 필요를 제가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큰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83인치 대형 TV를 같이 놓고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식사를 좀 저 바깥에 CCTV를 바라보면서 좀 하고 싶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퍼즐을 맞춰봤을 때 기능부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고민했던 이유가 소파라고 하는 이 기물 자체가 높이값이 굉장히 낮은데, 근데 아일랜드는 900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이 두 프로그램이 붙었을 때 저는 이제 공간이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공간의 통로의 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 배치를 해봤을 때 충분히 이 공간이 어색하지 않고 상단이 확 열리니까 공간을 이렇게 픽스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확장을 해놨더니 창 높이가 달라져서 이것도 좀 풀기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 사선으로 만들어진 벽과 거실에 있었던 저 벽체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선
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근데 이런 공간들이 정말 공간을 만들기 어려워요. 우리는 기역자 배치라고 하는 둘러싸여있는 소파 배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가족분께 유용하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여기 어떤 기성의 의자를 놔놓은들 이 공간이 깨끗하게 닫히지가 않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창턱이 높이값이 다르다는 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창문과 일렬이 되게 하나의 축을 만들어 해서 공간이 좀 정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부에다가 이 데이베드를 한쪽에다가 만들고, 근데 이 데이베드가 논리가 성립하는 이유가 확장했었던 이 작은 방의 창턱이 높다 보니 앉거나 누워있어도 얘가 턱이 좀 높아서 훨씬 더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님은 이 데이베드 처음 보셨던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대신 두 번째 문제가 남겠죠. 이 사선 공간은 또 창문이 통창입니다. 이 앉아있거나 누웠을 때는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죠. 바로 유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간이 나눠졌던 이 벽체 부분에 저희가 하나의 이런 이 분절 박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저 작은 삼각형은 제가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서브 공간으로 쓸 수는 있으나 이건 데이베드는 아니다. 그랬더니 창의 위계가 안 맞는 부분과 그리고 기능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공간 전체를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큰 소파가 감싸고 있고 또 반대편은 데이베드가 감싸고 있다 보니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구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무니토의 알터 소파입니다. 구조상으로 보면은 다리가 있고 얘가 슬라브처럼 붕 떠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굉장히 플랫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소파 테이블은 알루스의 넬리크 테이블입니다. 프레임도 굉장히 얇고 대리석 같아 보이는 패널이 올라와 있는데 표면 질감도 고급스럽고 재료도 심플해서 오히려 더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뒷면 이 TV벽도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이 있었던 공용부에 있는 그 면이 삼각형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얘가 옷으로 점점점 면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큰 통신함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했던 선택은 첫 번째는 전체가 보이는 이 뒷면을 가지고 TV 센터를 잡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TV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거실 선에 맞춰 가지고 이 측벽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통신함이 있었던 그 끝선에 맞춰서 이 측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덩어리 자체를 측면에 있는 덩어리가 언밸런스 하지만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TV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저희가 재료를 쓴 것도 보시면은 지금 하부 데이베드의 위치상에서 얘가 딱 접혀서 TV를 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작은 시각적 형태들이 지금 보면 우리 기둥 옆에도 저런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홈바 측면에도 날개처럼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TV벽 정면에도 이렇게 면 한 장이 측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얘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왜 저 덩어리를 다 감싸지 않았지? 그럼 저 덩어리와 이 면이 만나는 게 이상한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디테일을 보면은 이것들을 공간의 여러 형태로 반복시키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디자인의 형태 하나 어휘로서 저희가 반복을 시키고 리듬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통신함에 있었던 이 박스 가구장을 지금 열어보시면 안쪽에 수납장을 만들어 놨던 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통신기기를 놓을 수도 있어요. 놓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걸 선택했느냐, TV를 벽에다 걸 때 측면에 날개벽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TV를 좀 당겨서 걸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공유기라든지, 공유기도 여러 개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TV랑 연결되어야 할 각종 게임기들이 지금 벽체와 TV 사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거를 어떻게 거치하고 부착하고 할 건지 설치까지 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요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뀐 게 이 실링팬이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반에 출시됐었던 실링팬들이 이 정도 소음이면 쓸 수 있겠나 생각을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환경에 맞게끔 제품도 개발되고 소음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기능도 향상되다 보니까 요즘에 꽤 많은 집에서 실링팬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공용부가 너무 광활해서 공간의 영역성을 좀 주고 싶을 때 이 실링팬이 꽤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제품은 로슬러라고 하는 브랜드의 프라임 2S 제품입니다. 날개가 이제 우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서 골랐는데, 지금 보시면 톤들이 이렇게 딱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우드 톤을 좀 진한 걸 쓰고 싶거나 하셨을 때는 실링팬도 좀 이 톤을 맞춰서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실링팬을 설치를 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실링팬의 높이입니다. 보통 이제 플로어 레벨이라 부르는 우리가 바닥 FL 레벨에서 손을 뻗었을 때 손에 안 닿는 게 좋대요. 왜냐면 다칠 수 있잖아요. 얘가 뭐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안전 치수를
친구들 바닥에서 2100에서 2200 정도의 높이의 날개가 면이 생기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해외 수입 제품 이런 실링팬들은 생각보다 이 기계 룸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외국은 층고가 높다 보니까 좀 길게 만들거든요. 그 제품들을 한국에 잘못 적용하면 얘가 너무 낮게 달려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요. 이 로슬러라는 브랜드는 국산 제품이라서 우리 현재 층고에 맞게끔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기계룸의 높이가 17cm입니다. 17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층고 2300 기준으로 봤을 때 170을 빼고 나면 2130 정도 나오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지 않는 안전 높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다이닝룸도 공간의 개방감이 참 멋지게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위치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다이닝 존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뷰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튼 뒤로 되게 멋있는 시티뷰가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다이닝이라고 부르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기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안해졌지만 역력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천장이 마그네틱 레일로 스퀘어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놨죠. 그렇다 보니 여기가 공간이 여기에 딱 영역이 잡혀서 좀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에 있는 저 하얀색 기둥 같은 것들이 진짜 기둥이 인데요, 정말 큰 기둥이 들어있어요. 주상복합은 내부 벽체를 좀 자유롭게 비내력벽으로 조성하는 대신에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가 라멘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큰 기둥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둥을 바라봤을 때도 앞에 있는 공간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좀 1인체로 제한을 드렸어요. 여기 도시뷰도 괜찮은 부분이라서 리클라이너를 넣어가지고 영역을 잡아주는 것도 재미있다. 식탁은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하죠. 원목으로 만들어진 상판에 세라믹이 올라와 있는데 금속 파이프를 구조로 활용해가지고 지탱했는데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지아띠라고 하는 브랜드의 라운 포세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저기 1인 체어, 리클라이너는 제가 직접 앉아봤는데 꽤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알로소, 아까 우리 저 테이블과 같은 브랜드죠. 알로소의 라임 1인 리클라이너입니다. 클라우디오 벨리딘이라고 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분과 스튜디오 1과 함께 합작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에서 큰 리클라이너를 막 놓을 수 있는 집의 규모가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전동식으로 등받이가 움직이고 각도가 조절되고 다리가 펼쳐지고 하는 구조인데 소재감이나 착감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앉아봤을 때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 공용부의 마지막 공간이 남았는데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데스크 공간입니다. 이전 모습이 어땠냐면 가운데 기둥같이 생긴 파티션이 하나 놓여져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공간의 용도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렇게 데스크 업무를 가끔 하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위치를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 고객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밀실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늘 오픈되어 있는 구조에서 책상에 내 데스크의 뒷면이 계속 보여지는 게 심리적인 걸 떠나서 더러운 게 자꾸 보입니다. 밑에 선이라든지 저렇게 자꾸 보이니까 저희가 차라리 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구성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장변에서는 잘 못 만들거든요. 이거 공간이 이게 닫히면서 공간을 이렇게 차폐할 수도 있고 반대편 도어도 움직이겠죠. 이렇게 만듦새가 좋으니까 저는 공간을 열었다 닫았다 함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닝룸 배면에는 지금 또 멋있는 작품이 하나 걸려 있죠. 고객님의 소장품인데요. 김한기 작가님의 고요라고 하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또 작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이 데스크 위에 지금 꽃그림의 작업이 걸려 있죠. 이 작품은 김현주 작가님의 새로운 꽃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아트 기획사인 세라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공간의 완성도를 위해서 세팅 지원을 원화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차은우라고 그분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약간 이슈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담이고요. 꽃이라고 하는 이 오브제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삽입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화면에는 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봤을 때는 꽃잎 켜켜이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늘 주장하고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필요와 그리고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 전제하에 공간을 해석하고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저는 기능 미학인데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어울릴 듯 다른 듯 하면서 잘 붙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도 우리 가족들의 기능과 미학 그리고 가족들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멋진 프로젝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